지금 전 세계에서 램마게돈이라는 초유의 메모리 대란이 터져버렸어. 갤럭시 S26 울트라 1TB 출고가 254만 원이야. 전작보다 41만 8천 원이 올랐어. 아이폰도 마찬가지야.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 가격이 100달러나 뛰었지. 노트북은 더 심해. 올해 출시된 신형 노트북 가격이 300만 원을 넘기는 게 당연해졌어. 근데 이거 삼성이 욕심부려서 올린 거 아니야. 애플이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투자 나침반에서는 이 램마게돈이라는 단어 하나로 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심지어 냉장고까지 가격이 치솟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완벽하게 정리해 줄 거야.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관련 뉴스를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가 달라질 거야. 투자 나침반이 해외 기사까지 싹 다 털어왔으니 잘 들어줘. 자, 먼저 이 단어부터 이야기해보자. 램마게돈. 대체 이게 뭔데? 전 세계 IT 업계가 난리인 걸까? 야후 파이낸스가 올해 초에 터뜨린 칼럼 제목이야. 램마게돈. 램과 아마게돈을 합친 단어야. 아마게돈은 세상의 끝이라는 단어야. 그 세상의 끝을 메모리에 갖다 붙인 거야.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지. 이 칼럼에서 딱 한 줄이 소름 돋아. AI 산업이 사실상 전체 경제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AI가 메모리를 독식하면서 그 비용이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한테 전가되고 있다는 거야.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 CNN이 보도한 IDC 리포트에 따르면 2026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2.9% 감소할 전망이야. 1.12억대. 10년 만에 최저치야. 이게 단순한 역성장이 아니야. 역대 최대 낙폭이야. 사상 최악. 반면에 스마트폰 평균 판매 가격은 14% 상승해서 역대 최고인 523달러. 하나로 약 76만 원. 팔리는 양은 역대급으로 줄었는데 가격은 역대급으로 올라간 거야. 심지어 IDC는 100달러 이하 스마트폰. 그러니까 저가폰 시장 자체가 영구적으로 사라질 거라고 경고했어. 영구적으로 비경제적이 된다. 이게 IDC 원문 표현이야. IDC 수석 리서치 디렉터 나빌라 포팔은 이렇게 말했어. 이 메모리 위기는 일시적인 하락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전체 시장의 구조적 리셋이다.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구조적 리셋. 시장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야. 로이터 통신도 같은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렇게 보도했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2026년 역대 가장 큰 하락을 겪게 될 것이다. 블룸버그는 13% 붕괴라는 표현까지 썼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가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던 중소 제조사들은 아예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애플과 삼성만 살아남는 양극화가 가속화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핵심 의문이 생기지. 도대체 왜 갑자기 메모리가 이렇게 부족해진 걸까? 이걸 이해하려면 딱 하나만 알면 돼. 메모리 반도체의 원재료는 실리콘 웨이퍼야. 이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겨서 칩을 만드는 건데 문제는 같은 웨이퍼로 일반 D램을 만들 수도 있고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급 메모리인 HBM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HBM은 일반 D램보다 웨이퍼를 3배나 더 먹어. 비유해보자. 같은 밀가루 반죽이 있어. 식빵을 만들면 100개가 나와. 근데 고급 크루아상을 만들면 30개밖에 못 나오는 거야. 같은 재료인데 뭘 만드느냐에 따라 수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자,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생각해봐. 식빵 하나 팔아서 1,000원 버는 거랑 크루아상 하나 팔아서 10,000원 버는 거랑 뭘 더 만들겠어? 당연히 크루아상이지. 실제로 HBM은 일반 D램보다 마진이 수배야. 거기다 빅테크들이 미리 계약금까지 걸고 물량을 싹 쓸어가. 지금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공장 라인을 HBM과 서버용 DDR5 쪽으로 전력 투구하고 있어. 이타임스에 따르면 2026년 고급 메모리가 전체 고성능 메모리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전망이야. 70%가 AI한테 간다는 거야. 소비자용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갈 일반 D램은 나머지 30%로 버텨야 해. 이 구조를 이해하면 모든 게 설명돼.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팩트가 있어. 이 메모리 대란을 결정적으로 터뜨린 장본인이 있거든. 바로 오픈AI야. SDX 센트럴 칼럼에 따르면 오픈AI가 자기들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테 월 90만 장의 D램 웨이퍼를 확보하는 계약을 맺었어. 월 90만 장.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이냐면 전 세계 D램 전체 생산량의 약 40%야. 생각해봐. 오픈AI 하나가 혼자서 전 세계 D램의 40%를 가져간 거야. 나머지 60%로 전 세계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의료기기, 냉장고, 세탁기를 다 만들어야 하는 거지. SDX 센트럴은 이렇게 꼬집었어. 오픈AI에서 누군가는 이걸 알아챘을 것이다. 그런데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회사 중 누구도 오픈AI의 의심스러운 재무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나? 한 회사가 전 세계 D램의 40%를 사겠다고 하는데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검증도 안 했다는 거야.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이건 오픈AI만의 문제가 아니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빅테크들이 앞다퉈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마다 HBM이 필수야. 엔비디아 젠슨 황이 대만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AI가 유용해지려면 필요한 메모리의 양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메모리는 AI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메모리 물량을 확보하려고 직접 한국에 날아와서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이랑 치킨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딜을 한 거야. CNN이 보도했고 포춘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었지. 3명의 억만장자가 치킨집에 들렀다. 그리고 젠슨 황이 모두에게 저녁을 샀다. 세계 최대 기업의 CEO가 메모리 물량 확보하려고 치킨집까지 간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 SDX 센트럴 칼럼이 이걸 정확히 짚었어. 메모리 부족 시대에 벌어진 게임의 본질은 딱 하나였다. 먼저 잡지 않으면 뺏긴다. 젠슨 황이 치킨집까지 가며 엔비디아 물량을 확보했던 거고 오픈 AI도 물량을 잡은 거지. 늦게 온 나머지 기업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물건이 없어. 이타임스가 발행한 기사에서 MSI의 치앙 사장 인터뷰를 인용했는데 대기업 CEO가 직접 공급업체를 찾아가도 돌아오는 대답은 단 하나다. 재고가 없습니다. CEO가 직접 찾아가도 없다는 거야. 이게 지금 전 세계 IT 업계의 현실이야. 자, 그럼 이 상황이 우리 생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먼저 스마트폰. 갤럭시 S26 울트라 1TB 출고가가 254만 5,400원이야. 전작 S25 울트라 1TB 대비 41만 8천원 올랐어. SBS 뉴스에서도 이걸 직접 보도했지. AI 수요 폭증으로 생긴 메모리 칩 부족이 갤럭시 S26 가격을 밀어올렸다. 삼성이 3년 동안 사실상 가격을 동결해왔거든. 근데 이번에는 버틸 수가 없었던 거야. 원가 자체가 폭등했으니까. 아이폰은 어떨까? 지디넷 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애플에 공급하는 LPDDR 메모리 가격을 전분기 대비 약 2배 인상했어. 삼성전자는 80% 이상, SK하이닉스는 최대 100% 인상. 글로벌 이픽 보도를 보면 더 충격적이야. 아이폰 17용 12GB 메모리 모듈 실거래가가 작년 초 $30, 약 4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70, 약 10만 원이야. 133% 폭등. 팀 쿡이 직접 실적 발표에서 AI 인프라 비용이 하드웨어 마진에 압력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야. 팀 쿡이야. 애플 CEO. 그 사람이 직접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한 거야. 애플마저 백기를 든 거지. 노트북은 더 심각해. KBS가 보도했어. 노트북 300만 원이 정상가? MBC도 보도했어. 노트북이 350만 원? BBC 코리안 기사를 보면 2025년 10월 이후 램 가격이 2배 올랐다고 나와. 해외 IT 매체 XDA의 조사에 따르면 DDR5 32GB 키트 가격이 2025년 7월에 $95였는데 2026년 1월에는 $600까지 뛰었어. 6개월 만에 6배. 생각해봐. 노트북에 들어가는 메모리 하나가 6개월 만에 6배가 된 거야. 그러니 노트북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있어? 트렌드포스는 2026년 DDR5 가격이 45%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6년은 역사상 가장 비싼 PC의 해가 될 것이라고 했어. 조선일보는 이 현상에 치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였지. 반도체 가격 폭등이 물가 전체를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 치플레이션 이 단어 기억해둬. 앞으로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될 거야. 자, 여기까지 들으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 이 메모리 부족 사태가 대체 언제까지 가는 거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기자들 앞에서 직접 답했어. PC맥과 로이터가 보도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할게. 우리는 웨이퍼를 더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 4년에서 5년. 현재 부족 사태는 2030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 웨이퍼 부족률이 2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30년, 지금부터 4년 더야. 기존의 업계 분석가들은 2년 정도면 해소될 거라고 봤거든. 근데 실제로 메모리를 만드는 당사자가 직접 최소 4에서 5년이라고 못 박은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최소 3, 4년이 걸려. 마이크론이 미국 아이다호에 짓고 있는 새 공장도 2028년에야 의미 있는 물량이 나와. 공장을 오늘 착공해도 내일 칩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4, 5년이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투자 핵심으로 들어가자.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큰 돈을 벌까? SDX 센트럴 칼럼이 정확히 짚었어. 진짜 승자는 메모리 제조사 자신들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422% 급증 전망. SK하이닉스. 가격 인상률 전분기 대비 최대 70%. 마이크론. 주가 전년 대비 230% 상승. 숫자를 더 구체적으로 봐보자. 키움증권이 3월 3일에 낸 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 200조 원, SK하이닉스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 170조 원, 두 회사 합산 370조 원. 하나증권은 SK하이닉스 2026년 영업이익을 158조 원으로 잡으면서 목표 주가를 145만 원으로 올렸어. 맥쿼리는 더 파격적이야. 삼성전자 2026년 영업이익 301조 원, 2027년 476조 원. 노무라증권은 SK하이닉스 2026년 영업이익 256조 원, 2027년 365조 원을 전망했어.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한국 정부 1년 예산이 약 680조 원이야. 두 회사가 한국 정부 예산보다 더 벌 수 있다는 전망인 거지. 골드만삭스는 2026에서 2027년이 지난 15년 사이 가장 심각한 메모리 공급 부족이라고 분석했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부터 글로벌 영업이익 1위가 될 전망이야. 대신증권이 분석했지. 메모리 초호황과 기술 경쟁력의 회복 속에 2026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1위가 전망된다. S&P는 SK 하이닉스 신용등급을 BBB 플러스로 상향했어. 2026에서 2027년 강력한 실적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이 회사는 돈을 잘 벌 거니까 믿어도 된다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공식 도장인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 삼성전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봐봐. 반도체 사업부인 DS 부문은 역대급 호황이야. 1분기 영업이익만 35, 36조 원 전망. 메모리 재고는 1, 2주치로 2018년 이후 최저야. 물건을 만드는 족족 팔려나가고 있어. 근데 같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인 MX 사업부는 메모리 가격 폭등으로 원가 압박을 받고 있어. MBN이 보도했지. 반도체 사업부는 방긋 웃고 MX 사업부는 한숨. 같은 회사야. 한쪽은 역대급으로 벌고 다른 한쪽은 원가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비싸게 팔아서 벌어들인 돈으로 갤럭시 S26 가격은 올려야 하는 거야. 왼손이 버는 돈을 오른손이 내는 셈이지. 한 회사 안에서 이런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랩마게돈의 원인을 좀 더 깊이 파보자. 메모리만 부족한 게 아니야. 이타임스가 발행한 분석 기사가 소름 끼쳐. AI 수요라는 구조적 문제 위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시한폭탄까지 겹친 거야. 이타임스에 따르면 중동 분쟁으로 카타르의 라스라판 산업단지가 타격을 입었는데 이 시설이 전 세계 헬륨 공급량의 약 3분의 1을 담당해. 헬륨이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를 냉각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헬륨이 필수야. 없으면 공장을 못 돌려. 풍선 불 때 쓰는 그 헬륨. 근데 그게 없으면 반도체 공장이 멈추는 거야. 문제는 한국이야. 한국이 헬륨의 약 65%를 카타르에서 수입해왔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공급이 중단된 거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공장의 직격탄이야. 비상 배급 체제로 전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닐 쉬어링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경고했어. 이 분쟁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웨드부시의 땐 아이브스는 더 직설적이었어. 장기화라는 단어는 어떤 테크 투자자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이다. 이란 사태가 5월까지 가면 AI 구축의 필수적인 핵심 소재에 심각한 공급 차질이 온다. 듣고 싶지 않은 말. 근데 현실이야. 정리하면 이런 구조야. 1차 원인. AI 데이터 센터가 HBM을 독식하면서 일반 디램 공급 축소. 2차 원인. 오픈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전체 디램의 40%를 선점. 3차 원인. 중동 분쟁으로 헬륨 등 핵심 원재료 공급 차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거야. 하나만 터져도 문제인데 세 개가 겹쳤어. 이타임스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기술 산업은 잔혹한 제로섬 환경을 헤쳐나가야 한다. AI 데이터 센터에 배정되는 실리콘 웨이퍼 한 장 한 장이 소비자 전자제품 시장에서는 빼앗기는 한 장이다. AI한테 한 장 주면 우리 스마트폰에서 한 장이 사라지는 거야. 제로섬이야. 누가 가져가면 나는 못 가지는 거지. 자, 여기까지 들으면 투자자로서 두 가지 생각이 들 거야. 하나는 그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이 대박 아냐? 다른 하나는 근데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면 수요가 꺾이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지점이야. 결론부터 말할게. 이 판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수요가 꺾일 가능성은 낮아. 이유는 명확해. 세 가지지야. 첫 번째, HBM 수요는 가격과 무관하게 증가해. 빅테크들이 AI에 투자하는 돈이 줄고 있나? 아니야. KB증권에 따르면 올해 주요 빅테크들의 AI 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약 2배야.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규모만 5천억 달러야. 메모리가 아무리 비싸져도 AI를 안 만들 수는 없어. 오히려 비쌀수록 먼저 확보하려고 더 달려들어. 이걸 경제학에서 비탄력적 수요라고 해.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 필수제라는 뜻이야. 병원에 비유하면 이래. 약값이 올랐다고 환자가 약을 안 먹어? 안 먹을 수가 없잖아. 필수니까. HBM이 빅테크한테 그런 존재인 거야. 두 번째,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어. 과거 메모리 시장은 일단 만들어 놓고 재고가 쌓이면 가격이 폭락하는 롤러코스터였어. 근데 지금은 달라. 빅테크들이 먼저 계약금을 걸고 딱 그 물량만큼만 생산해. SK 하이닉스는 2026년 HBM 물량이 이미 완판됐다고 공식 발표했어. 삼성전자도 HBM사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있고 대만 반도체 설계업체 이트론 테크놀로지의 니키루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새로운 산타클로스라고 불렀어. 산타클로스. 왜 산타클로스냐면 고객사들이 물량을 배정받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하는 시장이라는 뜻이야.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해야 하는 거지. 세 번째, 가격 결정권이 완전히 공급자한테 넘어갔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80에서 90% 상승했어. 디램과 HBM 모두 역대 최고가를 경신 중이야. 뉴스텝 보도를 보면 디램과 SSD 가격이 2026년 말까지 합산 기준 130% 상승할 전망이야. 삼성전자가 부르는 가격에 애플이 고개를 숙이는 시장이야. 지디넷 코리아 기사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줘. 큰손 애플도 100기 삼성 SK 아이폰용 LPDDR 가격 인상. 시가총액 세계 1위였던 그 애플이 100기를 들었다는 건 큰 의미야. 그만큼 지금 메모리를 쥔 쪽이 절대 갑이라는 거야. 자, 그럼 투자 관점에서 지금이 어떤 국면인지 정리해보자. 야후 파이낸스 칼럼 원문을 인용할게. AI 붐은 메모리 업계 내부자들이 램마게돈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촉발했다. 고대역폭 메모리 칩에 대한 골드러시가 글로벌 시장의 거의 모든 다른 구매자를 밀어내고 있으며 소비자 전자제품 전반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 문장에서 투자 핵심을 뽑으면 딱 두 가지야. 하나, 메모리 기업들은 역대급으로 벌고 있다. 둘, 이 상황은 구조적이라 쉽게 안 끝난다. 시킹알파가 발행한 칼럼 제목이 뭔지 알아? 메모리가 AI 반도체의 새로운 병목이다. 그동안 다들 GPU가 병목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엔비디아가 떡상한 거고 엔비디아 칩이 부족하다고 난리였던 거지. 근데 진짜 병목은 GPU가 아니라 메모리였던 거야. 그리고 이 병목을 쥐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디램 시장의 약 95%를 독점해. 근데 여기서 맹목적인 낙관은 금물이야. 리스크도 객관적으로 짚어야 해. 첫 번째 리스크, 소비자 수요 위축의 부메랑. 스마트폰 출하량이 13% 줄어든다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메모리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거야. 지금은 AI 쪽 수요가 그 감소분을 압도하고 있어. 근데 만약 AI 투자가 둔화되면 동시에 양쪽이 꺾일 위험이 있어. 두 번째 리스크, 중동 지정학적 변수. 이타임스가 경고한 헬륨 공급 차질. 이건 메모리 회사들한테도 양날의 검이야. 원재료를 못 구하면 아무리 주문이 밀려도 생산을 못해. 단기적으로 가격은 더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 계약 불이행 리스크가 생겨. 납품을 약속했는데 물건을 못 만드는 상황. 가격이 올라서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거지. 세 번째 리스크, 사이클의 본질. 반도체 산업은 태생적으로 사이클 산업이야. 아무리 이번이 구조적 변화라고 해도 과거에도 이번은 다르다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2018년 슈퍼사이클 때도 나왔던 얘기야. 이번은 진짜 다르다. 구조적 호황이다. 근데 2023년에 결국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합산 22조 원 적자를 봤거든. FT가 지금은 과거의 자동 조정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라고 분석했지만 이 전망이 100% 맞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 이번은 다르다는 말, 투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이라는 거 기억해야 해. 네 번째 리스크, 누적된 차익 실현 압력. 올해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상당히 올랐어. 피로도가 쌓인 상태라 작은 악재에도 매도세가 나올 수 있어.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는 단기적으로 심리에 의해 움직이거든. 자, 리스크까지 다 짚었으니까 핵심 체크 포인트를 정리할게. 앞으로 세 가지만 더 추적하면 돼. 첫 번째, 빅테크 AI 투자 규모.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이 실적 발표 때 내놓는 자본 지출 규모. 이 숫자가 줄어들면 메모리 수요에 직접 타격이야. 반대로 유지되거나 늘어나면 메모리 호황은 계속돼. 지금까지는 전년 대비 2배로 늘고 있는 추세야. 빅테크가 돈을 쓰는 한 메모리는 계속 팔린다. 이게 첫 번째 지표야. 두 번째, HBM 공급 계약 유지 여부. SK하이닉스 HBM 완판, 삼성전자 HBM사 계약 확대. 이 거대 계약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지 않는 한 구조적 호황은 유지돼. 특히 엔비디아 차세대 GPU인 루빈에 들어갈 HBM사 시장은 사실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양강체제야. 마이크론은 기술적 한계로 2027년에나 합류 가능하다는 분석이고 계약이 살아있는 한 돈은 계속 들어온다. 이게 두 번째 지표야. 세 번째, 중동 지정학 리스크 추이. 헬륨 공급 차질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생산 차질 규모가 달라져. 이 변수가 해소되면 공급이 좀 나아질 수 있고 장기화되면 메모리 가격은 더 올라. 단기적으로는 호재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 자체를 위협하는 변수야. 양면을 다 봐야 해. 자, 마무리하자. 이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 AI가 메모리를 독식하는 바람에 우리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비싸진 건 사실이지만 바로 그 구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역대급 수혜 기업으로 만들고 있어. 갤럭시 S26 가격이 오른 걸 보면서 아,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 힘들겠네?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그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되는 메모리 호황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300조 원대 영업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겉만 보면 위기야. 스마트폰 비싸지고 노트북 비싸지고. 근데 속을 보면 기회야. 그 비싼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한국 회사니까.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은 이 부족 사태가 2030년까지 간다고 했어. 골드만삭스는 15년 만에 가장 심각한 공급 부족이라고 했어. IDC는 전체 시장의 구조적 리셋이라고 했어. BBC가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어. 한때 가장 저렴한 컴퓨터 부품 중 하나였던 램이 AI 시대의 가장 귀한 자원이 되었다. 가장 싸던 게 가장 귀해진 거야. 그리고 그 귀한 자원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야. 우리가 스마트폰 살 때 돈을 더 내는 건 아프지만 투자자로서 보면 이 구조는 명확한 기회이기도 해. 물론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고 맹목적인 베팅은 위험해. 하지만 공포에 질려서 본질을 못 보는 것도 똑같이 위험하다는 거. 오늘 투자 나침반이 확실하게 정리해줬으니까 꼭 기억해. 매일매일 유익한 영상으로 투자의 방향이 되는 인사이트를 소개해줄게.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투자 나침반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